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지금 한창 컨퍼런스 결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먼저 결승 1승을 따낸 팀은 OKC와 인디애나인데, 또 OK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MVP를 놓고 저도 라방에서 어떤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아야 한다. MVP라는 게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선수지만 그 전후의 사정도 따져야 되고, 그 시즌에 가장 잘한 선수에게 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MVP의 수상자들, 그리고 또 서사,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2년 연속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로 팀을 이끈 그런 부분들이 다 지난 시즌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박의 의견도 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나? MVP는 말 그대로 MVP고, 그 다음에 니콜라 요키치가 지난 4년 동안 3번의 MVP를 받았지만, 그거는 지난 4년 동안 잘했기 때문이고,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요키치가 길저스 알렉산더보다 훨씬 좋은 선수였다. 요키치가 빠졌을 때의 덴버와 SGA가 빠졌을 때의 썬더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더라면 많은 MVP가 바뀌었어야 됐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뽑는 거고, 어차피 사람이 뛰는 무대가 NBA라면 저는 그런 서사라든지 최근 2, 3년 동안의 MVP의 경향성, 그리고 또 그 MVP 후보가 쌓아왔던 그런 스토리를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시즌 초반부터 주야장천 길저스 알렉산더의 MVP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큰 이변 없이 받았습니다. 애초에 정배당이었어요. 자, 이 길저스 알렉산더, 니콜라 요키치를 제치고 MVP 득표 1위에 올랐습니다. 1위 표를 71장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위 표를 29장 받았습니다. 즉 1위 표와 2위 표는 니콜라 요키치와 길저스 알렉산더가 서로 양분했어요. 71표를 받았고, 요키치가 29표의 1위 표를 받았고요. 2위 표는 반대였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2위표 29표,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71표를 받았는데, 결국 1위표, 2위표를 두 선수가 독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3위표 88장,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11장, 그리고 도노반 미첼이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위표까지도 사실 거의 이 3명의 선수만이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수를 살펴보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913점,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787, 야니스가 470, 테이텀의 311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두 자리였습니다. 도노반 미첼, 르브론 제임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 앤서니 에드워즈, 스테픈 커리도 5위표를 또 받았었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제일런 브런슨, 제임스 하든, 에반 모블리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를 제치면서 MVP 득표 1위에 올랐고 MVP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커리어 첫 MVP를 받은 SGA고요. 스티브 내시 이후에 19년 만에 캐나다 출신으로서 MVP상을 수상했었죠. 스티브 내시는 키가 굉장히 작은 트루 포인트 가드였는데, 캐나다 출신의 흑인 선수가 아니라 백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백투백 2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샤킬 오닐 같은 이런 머저리들이 스티브 내시의 MVP 한 번은 내가 받았어야 됐다, 맨날 이제 그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스티브 내시의 백투백 MVP는 굉장히 위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비미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었지만, 스티브 내시는 운동 능력조차 뛰어나지 않은 정말 기술과 센스와 슈팅으로 먹고 산 선수였거든요. 근데 2년 연속 MVP를 그것도 미국 출신이 아니라 캐나다 출신 선수로 받았고, 그로부터 약 20년 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캐나다 출신의 MVP 수상자가 됐습니다. 자, 2-4-2-5 시즌 활약이 놀라웠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 그러면 왜 받았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개인 성적을 빼어났습니다. 76경기, 6게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34.2분 뛰면서 32.7득점. 1분당 1점 넣었습니다.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와 6개 이상.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MVP는 공격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격만 잘하는 선수와 공격, 수비가 모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수비 잘하는 선수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1.7 스틸, 그 다음에 1.0 블락. 정말 단순하게 나타내는 저 스톡스도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지만, 실제 길저스 알렉산더는 공격한다고 수비를 등한시하지 않아요. 백코트 안 하거나 항의하거나, 그 다음에 설렁설렁 기어가거나 본인이 야투 실패했다고 고개 푹 숙이면서 백코트 하지 않는 선수들과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야투가 무려 51.9%. 길저스 알렉산더는 백코트 자원입니다. 52%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3점도 올 시즌에 확률이 좋아졌죠. 8개 던지면 3개 들어가는 수준, 37.5%, 자유투 89.8%,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팀 성적입니다. 68승 14패예요. 70승에 딱 2승 모자랐는데 단연 전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웨스트, 서고동정, 우리가 뭐 지겹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2년 연속 서부 1위예요. 저는 그래서 올 시즌에 길저스 알렉산더와 니콜라 요키치가 정말 MVP의 동일선상에 있다면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손을 들어준 건 수비의 차이도 있지만 물론 공격은 요키치가 더 나을 수 있겠죠. 다만 팀 성적 면에서 2년 연속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받았다면 그건 지난 시즌과의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다. 저는 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2년 연속 서부 1위는 실제로 대단한 위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방면에서 1위죠. 네, 평균 득점 1위, 야투 성공 횟수 1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위, 넷 레이팅 1위, 20득점, 30득점, 40득점, 50득점 게임 횟수 1위, 그 다음에 개인 오펜시브 레이팅 3위, 개인 디펜시브 레이팅 5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에이, 뭐 워낙 OKC가 전력이 좋은 팀인데 당연히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좋게 나올 수 있지. 하지만 두 개 다 탑 5 안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수비팀을 이끈 선수가 바로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여기에 평균 스틸까지 총 3위였습니다. 자, 이런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연봉은 35.8밀. 덴버 너게츠의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똑같은 연봉이었고요. 다음 시즌 38.3밀, 그리고 2627 시즌은 40밀을 넘습니다.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셀러리 캡의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사실 실제 연봉은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번 오프시즌 때 길저스 알렉산더는 4년 293밀짜리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뭐 얼마인가요? 한 75밀 정도 되는 거죠. 진짜 미치도록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쵸? 2516, 2627, 2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는 4년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그 4년은 언제부터 계약이 될까요? 바로 2728 시즌부터죠. 왜냐하면 2627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 4년이 최대치인데 원래는 3년입니다. 남은 계약이 2년이라면 원래는 3년이지만 슈퍼맥스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거죠. MVP도 받았고 올 NBA 팀도 멀티로 뽑혔고 MVP 수상도 했기 때문에 슈퍼맥스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살 이상 룰로 인해서 올해 4년 슈퍼맥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딱 그 시기에 맞추려면.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계약을 한다면 물론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년에 계약을 한다면 31, 32 시즌에는 무려 86.5밀을 받는 5년에 380밀짜리 딜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그러면 76밀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4년 293밀과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33살 이상 룰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시기에 맞추려면 올해 아마도 4년 슈퍼맥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년 290밀이냐 5년 380밀이냐 이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33살이 되는 그 룰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에 4년짜리 슈퍼맥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년에 293밀이면 연평균 70 한 뭐 3, 4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MVP는 이제 최근 들어서 비미국인 출신이 공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2년 연속 MVP를 받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제임스 하든이 MVP를 받은 이후에 단 한 명의 미국 출신 MVP도 없어요. 2018년 제임스 하든 미국 출신이죠. 2019년과 20년 야니스는 그리스 소속으로 2년 연속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키치 세상이었습니다. 4년 동안 3번 요키치가 세르비아 출신으로서 MVP를 받았고 2023년 조엘 엠비드 활약은 좋았습니다만 무지하게 징징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MVP 하나 받았습니다.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MVP보다 많이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징징거릴 땐 징징거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카메론 출신 엠비드가 받았고, 그리고 올 시즌 캐나다 출신의 길저스 알렉산더가 스티브 내시 이후 19년 만에 캐네디언 MVP가 됐습니다. 뭐 설령 길저스 알렉산더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니콜라 요키치의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출신의 MVP가 없다는 부분, 이게 애덤 실버 총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길저스 알렉산더가 레전드를 대거 소환했습니다. 켄터키 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MVP를 받았는데, 켄터키 대학은 NBA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쵸? 현역만 놓고 보더라도 앤서니 데이비스, 뱀 아데바요, 타일러 히로, 데빈 부커, 저말 머레이, 그다음에 켈든 존슨, 타리스 맥스, 이마뉴엘 퀴클리, 디에런 팍스, 줄리어스 랜들, 카렌 서니 타운스, 말링 몽크 등등이 있고, 랍 딜링엄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존 월이나 드마커스 커즌스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만 한 번도 MVP는 배출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켄터키 출신으로서 MVP가 됐고, 일단 캐나다 출신 MVP죠. 스티브 내시와 길저스 알렉산더. 일단 스티브 내시라는 레전드를 소환했습니다. 물론 스티브 내시는 오늘 길저스 알렉산더의 MVP 이전에 이미 소환이 됐죠. 토트넘이 우승하면서. 이 스티브 내시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광팬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SNS에 올렸던데, 오늘 하루에만 2번 소환이 됐고, OKC 출신의 MVP는 총 2명이 있었죠. 바로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 그런데 길저스 알렉산더가 썬더의 굉장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3번째 썬더 출신의 MVP가 됐고요. 제임스 하든도 MVP가 되긴 했지만 그건 휴스턴 소속이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32득점, 6어시스트, 야투 50% 이상의 MVP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을 소환했습니다. 32득점 이상의 MVP는 많았겠죠. 어시스트 6개 이상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더 어려운 건 32득점과 6어시스트를 하려면 웬만해서는 키가 작은 가드여야 될 것 같은데 2m가 넘지 않는. 그런데 야투가 50%였어요. 그래서 야투가 50% 이상까지 범주를 늘린다면 마이클 조던과 길저스 알렉산더밖에 없다. 그래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 소환한 레전드는 스티브 내시, 그 다음에 리빙 레전드인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마이클 조던까지 이렇게 소환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번 여름에 계약권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날 겁니다. 4년 293밀짜리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중요한 건 썬더의 선배들, 제임스 하든도, 서지 이바카도, 듀란트도, 웨스트브룩도 이뤄내지 못했던 썬더의 우승을 가장 정조준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1승을 따냈고, 이제 내일 썬더와 팀볼브즈의 2차전이 열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길저스 알렉산더 MVP 등극 소식과 또 새로운 계약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15만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